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상상 공통수학 첫 단은 다항식 제1강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하여 제7강 인수분해까지 각 주제 핵심 내용들로 소단원 중단원으로 나눠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떤 종이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눈으로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꾸몄습니다. 굳이 교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아무 참고서나 봐도 이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가지고 학습, 예습, 복습해도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제1강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중학교에서도 얘기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항이 더 많거나 차수가 좀 높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넓이가 x제곱 그리고 x1이 되는 세 종류의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게시판 A와 B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C 게시판으로 모두 옮겨 한쪽으로 합치고자 합니다. 이때 각 게시판에서 메모지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 보자라고 했습니다. A 게시판은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죠. 그래서 3x제곱, 그리고 넓이가 x인 것이 3개가 있죠. 3x. 넓이가 1인 것이 하나 있어서 나 A 게시판의 넓이입니다. B 게시판은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x가 2개가 있고 1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져다 표시할 것은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합쳤더니 x제곱이 하나, 둘, 셋, 넷, 5개, 5x제곱. 그리고 x인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5x, 1인 것이 3개가 되었죠. 바로 이런 것이 다항식의 덧셈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살짝 살펴봤더니 3x제곱, 2x제곱, x제곱, 동유항이라고 부르죠. 문자 부분이 같은 부분이요. 동유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3x, 2x, 그래서 5x죠. 동유항끼리 모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상수항 봤더니 3 이와같이 되었죠. 이런 것이 다항식의 덧셈이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어떻게 하는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다항식, 그런데 여러분 다항식이 뭔지 아십니까? 항이 많은 식이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항식은 수와 문자의 합차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을 봤더니 3, 2, 마이너스 4라는 수와 x라는 문자가 있죠.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수와 문자의 합차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자, 이 다항식을 이쁘게 나타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타낸 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라고,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일단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자 부분이 같은 동유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중학교에서도 학습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이 좀 많은 것하고 차수가 높은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주로 1차 또는 간혹 2차씩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3차, 4차, 그리고 문자가 많은 것, 항이 더 많은 것을 다루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는 어떻게 해요? 자, 일단 A와 B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동유항끼리 모으라고 했는데 가만 봐도 세제곱항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항이 3x제곱이 있고 또 3x제곱이 있어서 더해주면 6x제곱. 그 다음에 x항이 2x가 있고 마이너스 4x가 있습니다. 더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받을 마이너스 4 됐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 예, 중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B를 빼야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빼주니까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을 봤더니 3X 제곱에다가 3X 제곱을 뺐더니 이 창은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1창인 2X에다 마이너스 4X를 뺐으니까는 플러스 6X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4에서 빼줄 것이 없네. 예,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라. 그런 다음에 동료항끼리 모아서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어떤 기본 성질이 있는가? 올바른 수학 공부는요, 그냥 유형별로 문제만 잔뜩 푸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서술하면 돼요. 자, 다항식의 덧셈에서도 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를테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습니다. 수 덧셈도 그렇죠. 그리고 결합법칙이요.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A 다항식이 이와 같고 B 다항식이 이와 같고 C 다항식이 이와 같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일단 이쁘게 다듬으면은 2x 플러스 x라고 해서 2a 플러스 a라고 3a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b 오케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산은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예, 올바른 수학 공부는 어렵고 힘든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굳이 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더라도 x라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서 x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xy항을 봤더니 마이너스 6xy 그리고 플러스 6xy, xy항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했더니 마이너스 6y제곱 그리고 플러스 2y제곱이라고 해서 플러스 8y제곱 오케이 되었어. 그 별거 아니네. 예, 그래서 침착하게 이렇게 하되 알아놓을 중요한 성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동료항끼리 묶어서 한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굳이 제가 안 보여줘도 되겠죠. 다만 이쁘게 다듬어 정리하면 3a 그리고 플러스 b에서 플러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c가 되어 있습니다. 자,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계산해보면 아마 결과가 x 세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 봤네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조금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보다 조금 복잡한 식일 뿐입니다.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y 플러스 5y제곱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중간 과정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그냥 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하면 돼. 다만 동료항끼리 묶어서 계산한다. 이것만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네, 문제 3번 볼까요? A 다항식이 저와 같다. B 다항식이 이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수하고 곱셈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쁘게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3b 이퀄 7a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a, b를 좌변으로 다 넘겼더니 3x는 a 마이너스 7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a 그리고 플러스 3b 이와 같이 되었죠. 3으로 나눠 계산했더니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OK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에다가 a 값이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죠. 제1 유튜브 강의는요. 종이로 된 교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눈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동료한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되죠. x제곱이 마이너스 6개 그리고 플러스 1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xy 양은 4xy 그 다음 3xy 5 따라서 나는 7xy y제곱항은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네. 자, 이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가져다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묶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수하고 곱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아주 편안하고 쉬웠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동료항끼리 묶어서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